안녕하세요. 기하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 교과서 학습 활동과 심화 학습입니다. 볼륨을 조정해 주십시오. 괜찮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입니다. 순서는 제일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하겠고요. 두 번째,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 풀이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 지식을 영상 자료로 보겠고, 네 번째, 심화 학습으로 조금 더 관련 지식을 알려드리고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점검하면 이번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자, 지난 시간 복습. 자, 지난 시간 배운 거 기억이 나시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지? 나 이 토끼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떠올려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첫 번째, 발표문 기하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해했죠. 두 번째, 발표문의 내용 구성 방법. 발표문의 내용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하는 게 좋다라고 했고, 이 글 발표문 기하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에서는 문제제기, 원인, 해결, 이 방법을 따랐죠. 자, 핵심 정보가 드러나는 발표문의 방법 4가지 배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였죠.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라는 학습활동 아래서 선생님이 아이고 혼자 동영상 찍어가지고 어쨌든 듣는 이의 머릿속에 정리되도록 체계적으로 발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단원입니다. 글의 종류는 발표문이었습니다. 주제는 기하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이었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한 다음 해결책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통계 자료는 정말 좋아요.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내용의 신뢰도를 높였다. 지난 시간 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짜임 복습입니다. 자, 처음에는 당연히 인사고 발표자 소개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내가 이 발표 왜 하는지 얘기해서 사람들을 집중시킬 거예요. 두 번째, 자, 가운데 1, 2, 3 이 세 가지가 내용 조직인데 첫 번째 문제 제기를 먼저 했어요. 이건 정말 큰 문제다. 두 번째, 가운데 2 원인을 분석했어요. 이 큰 문제가 왜 생겼나. 세 번째, 해결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문제제기, 원인 분석, 해결 방법이라는 좋은 구성 방법을 따랐네요. 마지막에 내용을 요약 정리해주고요. 청중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식으로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은 거의 모든 글이 다 비슷해요. 왜냐면 처음 부분에는 사람들이 뇌가 아직 덜 깨가지고 집중을 못하니까 다 끌어야 돼요, 사람들의 시선을. 끝 부분에는 전체를 간략하게 정리해줘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핵심 정보가 드러나도록 발표하는 방법.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정보가 드러나는 게 발표입니다. 나가 드러나려고 하시면 발표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발표 목적과 주제를 분명히 한다. 스스로 적어 놓으시고요. 두 번째,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일단 내용을 마련한다. 양이 일단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내용을 구성한다. 내용을 구성한다라는 건,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는 건 말할 순서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말할 순서를 정하면 듣는 이의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이 얘기 했다 저 얘기 했다 하면 정리가 안 되죠. 자, 자료에서 핵심 정보를 이끌어내고 이를 발표에 활용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자료만 드러내면 청중들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교과서 학습활동 풀이. 자, 학습활동 1번입니다. 1번 문제. 세민인의 모둠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후 핵심 정보를 잘 드러내기에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였는지 알아보자. 자, 핵심 정보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발표는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듣는 이의 머릿속에 잘 정리해 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직을 하는 거예요. 조직 동그라미. 조직이란 논리적으로 순서를 맞추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구나 하면서 머릿속에 착착착 정리를 하는 거야.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면 듣는 사람 머리가 막 엉겨요.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 머릿속에 지식이 있지만 듣는 사람은 정말 한 문장씩 듣는다고. 한 마디 한 마디씩. 그래서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옆에 보면은 발표 내용은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눠 보고 각각의 중심 내용을 자료를 정리해 보면 우리 발표자가 미리 메모한 것이 있겠죠. 미리 나는 이렇게 이런 순서로 전달하면 듣는 이의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겠다. 자, 이게 조직입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라고 했으니까요. 목적 봅시다. 목적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 목적을 정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는 거예요. 조직이란 순서를 짜는 거예요. 말하는 순서. 자, 기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권유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발표자가 순서를 정했겠죠. 자, 어떤 순서를 정했는지 바로 2번을 봅시다. 자, 아주 뼈대를 예쁘게 정했구나. 자, 이렇게 하면 가장 보기가 좋지만 이게 아니라 핵심 단어 위주로 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그렇게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처음 부분은 중심화점 및 목적 제시하고 발표를 선정한 주제를 선정한 동의 및 발표 목적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처음 부분이고 가운데 1 문제 제기, 가운데 2 뭐뭐뭐 분석, 가운데 3 해결 방법 제시, 그 다음 끝부분 요약 정리, 그 다음에 청중의 인식 변화 요구. 자, 거의 99.9% 모든 글의 마무리 또는 모든 발표의 마무리는 요약 정리로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부분을 깊게 다 이해했을지라도 그 순간 앞부분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면 앞부분이 떠오르게 되죠. 요약 정리는 끝부분의 표시예요. 자, 그러면 중간 부분의 순서가 이게 바로 조직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운데 1 문제 제기, 여기 가운데 1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기아의 실패 제시, 그 다음에 뭐가 심각하나? 세계 기아 문제의 심각성. 그 다음 가운데 2. 자, 이 학생 발표자는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냐면 원인 분석을 해주면 듣는 사람이 정리가 잘 되리라 생각했죠. 원인 분석 3가지 문제가 있더라. 첫 번째 시장 경제 체계, 다른 말로 자본주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굶어 죽는 사람이 안 보이면 일단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가격을 올리게 되죠. 먹을 건 엄청나게 많은데 돈 없는 아프리카나 이쪽 일부 지역의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돈이 없어서. 시장 경제체제의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부정부패 문제. 기부를 많이 했어요. 유엔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제도가 부정부패가 있으면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들 이익에 맞게 자기 편에게만 나눠주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또 굶어 죽게 되더라. 세 번째, 하필이면 사막화 현상이 그 지역에 많더라. 무슨 얘기냐면 아프리카나 이쪽에 사막화가 되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나 유럽 같은 선진국은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프리카 이쪽은 사막 현상을 막을 정도의 그런 여유가 없어요. 반군하고 정부군하고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자, 세 번째 해결 방법 제시. 기부 활동에 참여하기,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기아 관련 정책이나 소식에 관심 기울이기. 세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아주 좋은 뼈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주 논리적이에요. 문제제기, 원인 분석, 해결 방법 제시. 가운데 1, 가운데 2, 가운데 3. 정리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 괄호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세민인의 모둠에서 사용한 내용 조직 방법과 내용 조직 방법 밑줄 치세요. 그 다음 그 효과를 말해보자. 자, 우리가 발표를 할 때 남에게 논리적으로 잘 전달해서 듣는 이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를 해주려면 순서를 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순서를 어떻게 짜는 게 좋으냐?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발표 내용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왜 하느냐, 목적과 대상의 특성에 따라 조직될 수 있다. 자, 첫 번째, 어떤 대상, 물건 같은 걸 소개할 때는 대상의 구조나 쓰임, 외형 등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묘사해줘도 되고 어떻게 사용한다 해도 되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사건이나 현상을 소개해. 자, 여러분들이 사건이나 현상을 소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건이나 현상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시간 순서나 공간의 이동, 원인과 결과, 문제와 해결 방법. 자, 몇 가지 나왔습니까? 첫 번째, 시간 순서나 공간의 이동에 따라 해도 되고, 원인과 결과도 괜찮고, 문제와 해결 방법. 여기서는 문제와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간 순서나 공간 이동, 원인 결과, 문제 해결 방법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사 결과나 실험의 과정을 보고할 때는 단계나 절차에 따라 내용 구성할 수도 있다. 시간 순서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여요. 그러면 물을 올려놓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라. 불 켜고 물이 끓으면 라면을 넣어라. 라면이 떠오르면 파를 넣어라. 이렇게 단계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시간 흐름에 따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을 올리고 3분 후에 면을 넣어라 하면 화력이 좋은 가스레인지면 아마 물이 쫄았을 거고요. 화력이 너무 약한 가스레인지는 아직 차가울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가스레인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또 추운 날 바람 많이 불 때는 오래 걸리고 바람이 덥고 바람이 없는 날에는 빨리 끓겠죠. 선생님 말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이냐면 단계나 절차는 시간 순서대로 하는 것과 달리 그 앞에 것이 끝나면 그 다음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단계나 절차는 그냥 시간 순서와는 다른 겁니다. 조사 결과나 실험의 과정을 보고할 때는 단계나 절차에 따라 내용을 구성할 수도 있다. 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을 다시 복습하자면 발표 내용은 내가 왜 하느냐, 발표 목적. 그 다음 무엇을 발표하느냐, 대상의 특성. 눈에 보이는 대상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구조나 쓰임, 외형.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 같은 것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시간 순서, 공간 순서, 사건의 원인과 결과, 문제 해결 방법. 이 글에서는 원인과 결과라고 그랬죠. 그 다음 시간
시간 순서로 안 되는 애들, 단계가 있는 애들은 이 단계나 절차를 그대로 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별표를 5개, 5개 숫자 3개니까요. 곱하기 100.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괄호 4번으로 내려갈게요. 괄호 4번은 발표를 할 때 어떻게 내용을 조직하면 좋을지 한번 정해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엇을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내용 조직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프늪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프늪이 아니라 여행인 겁니다. 이건 여행은 그럼 어떻게 소개해야 되느냐? 여행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죠. 여행한 내용 소감은 그러면 시간 순서나 공간 순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학교 도서관 이용 실태 보고. 우리 학교 도서관 이용 실태 보고가 단지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이용 실태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아니군요. 그래서 예시 답을 보자면 0이니까 우포늪을 여행한 시간적 공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고, 우포늪에서 볼 수 있는 경치나 여러 동식물을 종류별로 소개한 다음 감상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우포늪을 여행한 소감. 우리 학교 도서관 이용 실태 보고는 왜 조사했는지 동기를 먼저 제시하고 조사 방법과 그 결과를 차례대로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자, 이것도 별표 3개를 해주세요. 별표 3개. 자, 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2번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은 세미나의 모둠이 발표에 활용한 자료이다. 각 자료 단계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 써보자. 자, 자료만 제시하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래서 자료 1은 기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와 비율이죠. 기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와 비율적 볼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자료는 표가 있고 빨간색 그래프가 있는데 딱 보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발표자가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충분 공급성 지수. 참고로 식품 에너지라고 하면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식품 에너지, 원래 먹으면 다 에너지잖아요. 보면 100이 넘어요. 이 말은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다라는 뜻이죠. 자료 3, 사진 자료죠. 사진 자료만 딱 보여주면 사람들은 온갖 잡생각을 다 합니다. 옆에 동물 아니야, 물고기 낚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할 텐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사막이다. 옆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료 3은 사막화에 따른 문제라고 짚어주셔야 되고요. 자료 4, 영상 자료는 영화 속 한 장면 같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좋아요. 하지만 이건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라 난민촌이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부 활동을 해야 한다. 자, 구호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기부 활동이라고 짚어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 2는 전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지수, 자료 3은 사막화에 따른 문제, 자료 4는 구호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기부 활동이었습니다. 핵심 정보를 드러내는데 도움을 주느냐? 도움을 주니까 썼겠죠. 도움을 안 주는 자료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 곳에 시선을 뺏기면 더 중요한 것도 까먹습니다. 안 좋은 자료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기껏 발표했던 앞부분을 까먹어요. 자, 자료 1은 전 세계 기아 인구의
분포와 비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자료 2는 전 세계 식품 에너지 공급량, 전 세계 식품 에너지 공급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줘서 식량이 충분한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생각해보게 하고요. 자료 3은 사막화가 진행된 호수의 모습으로 사막화 현상이 뭔지, 얼마나 무서운지 이해하게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료가 도움이 되었군요. 영상이니까 필요한 사람은 멈춰서 필기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정리. 핵심 정보가 드러나도록 발표하는 방법. 일단 핵심 정보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목적과 주제.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 순서 정한다,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순서를 정할 때는, 발표한 내용을 배치할 때는 내가 왜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를 고려하셔야 돼요. 아까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상일 때가 다르고요. 사건일 때는 시간 순서나 원인과 결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보고서, 실험, 관찰이면 단계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표나 그래프, 사진, 영상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보여주시면 안 되고 핵심 정보를 이끌어내고 이를 발표에 활용하셔야 합니다. 학습 활동을 끝내겠습니다. 심화학습. 자, 심화학습 내용인데 여러분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학습 목표가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였죠. 핵심 정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발표의 목적은 정보 전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 정보를 어떻게 말해야 발표할 수 있느냐, 순서를 미리 정해요.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 농담만 하다가 끝나겠죠? 듣는 이의 머릿속에 잘 정리되도록 내용을 구성합니다. 자, 그래 갈래는 발표문 성격은 체계적. 그래서 이 체계적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말할 순서를 잘 정했다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 원인 분석, 해결 방안으로 말하는 순서를 잘 정했기 때문에 듣는 이가 정리가 잘 돼요. 그 다음 기하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을 이해하고 기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자. 이 세 가지 핵심 이 주제를 가지고 글을 구성했습니다. 자, 특징은 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다라는 것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라는 거. 그다음 권위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 이거 아주 좋습니다.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내용의 신뢰도를 높임. 자, 첨부된 학습지를 참고하세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를 많이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조직하려면 무엇을 소개하느냐에 따라 나뉘게 돼요. 내가 소개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렌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외형, 동그랗고 그 다음 껍질을 까면 안에 반달 모양의 것들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가 다르겠죠. 핵심 정보는 어떻게 조직해야 되냐면 대상의 특성이 중요합니다. 발표 목적과 대상의 특성. 발표 목적은 내가 왜 하느냐, 대상의 특성은 무엇을 발표하느냐. 자, 대상, 이거 눈에 보이는 대상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진 대상. 대상의 구조나 쓰임, 외형에 따라 내용을 구성한다. 그 다음 사건이나 현상을 소개할 때 이건 눈에 보이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변해요. 기억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나 현상을 소개할 때는 시간 순서나 공간의 이동,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 내용을 구성한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순서, 공간 이동, 원인과 결과. 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기억 속에 있는 거니까요. 자, 세 번째, 조사 결과나 실험의 과정을 보고할 때 보고서인데요. 조사 결과나 실험의 과정은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나 절차에 따라 내용을 구성한다. 단계나 절차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시간 이동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학습활동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발표 목적이나 대상의 특성에 따라 내용을 알맞게 조직해야 합니다. 영상 잠시 멈추고 필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괜찮으시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글 기하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의 내용 조직 방법과 효과를 봅시다. 내용 조직 방법은 문제의 심각성과 무엇을 먼저 살펴봤냐면 원인을 먼저 살펴본 다음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내용 조직 방법이 심각성, 원인, 해결 방안,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 효과가 어떤 효과였나, 그녀의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었고 기하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하는 까닭을,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내용 조직 방법을 시간 순서로 했다면 듣는 이는 그냥 스토리만 이해하지 동참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의외구나, 이렇게 내용 조직을 잘했기 때문에. 심각성, 원인, 해결 방안. 그래서 경각심을 이끌어주면서 동참해야 하는 까닭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발표를 듣는 사람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지 않아요. 정말 믿을 수 있고 내가 들으면 보람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듣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는 아주 좋고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유의할 점은 자료만 그냥 던져주면 절대 안 됩니다. 자료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해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세계 기하 실태 지도. 기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발표할 때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하 인구의 분포와 비율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하여 기하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자료, 전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그래프. 전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가 얼마나 충분한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눈으로 보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핵심 정보를 짚어줘야 돼요, 발표자는. 그래서 식량이 충분한데도 기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생각해보게 하여 이어질 내용에 집중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 사막화가 진행된 호수 사진. 핵심 정보는 사막화에 따른 문제. 농사를 못 지어서 사막화가 진행된 지역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사막화 현상을 쉽게 이해하게 도와준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만원의 기적 캠페인 영상. 영상이에요. 영상 유의할 점이, 영상을 그냥 너무 길게 보여주고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발표 내용보다 영상 자체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상은 길이가 짧은 게 좋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옆에서 해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구호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기부활동을 이야기하는 영상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주었습니다. 자료 4가지도 잘 기억해 주세요. 배운 내용 점검. 자, 간략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보가 드러나도록 발표하는 방법. 그러니까 발표는 나 자신을 뽐내기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발표는 중2병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발표는 읽는 이의 머릿속에 정리해주는 거예요. 듣는 이의 머릿속에. 자, 그래서 목적과 주제가 분명해야 되고 내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구성해야 되는데 어떤 구성,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내가 왜 하느냐, 어떤 대상을 발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만약에 눈에 보이는 사물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눈에 안 보이는 건 시간 순서나 공간 순서나 원인과 결과, 아시죠? 그게 대상이에요. 그 다음 4번째,
표나 그래프, 사진, 영상 그대로 던져주고 보여주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핵심 정보를 이끌어내고 발표에 활용하도록 하세요. 이 4가지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하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에 대한 교과서 학습 활동과 관련 지식, 심화학습 문제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실시간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